1번 문제. 자, 원래 최종 형성 평가 문제는 풀이 없이 그냥 답안만 제공하고 말려고 했는데 학원을 안 다녀서 이거를 풀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쌤이 그 친구들 위해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점 2, 마이너스 1을 점 1, 마이너스 1,4로 옮기는 평행이동. 우선 여기서 끊어서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선 파악을 해내야 되겠지, 그지? 이게 어떤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그치?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5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런 이동을 얘기한다. 그지? 이것에 의해서 p가 3,1로 이동되었다. 자, p가 있는데 그게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이동됐냐 하면 3,1로 평행이동이 되었어. 그러면 요 p는 뭘까? 이게 문제야. 그럼 이 p를 쌤이 a, b라고 둔다고 하면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3, b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그 둘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a는 얼마다? 6이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해서 5번이 답이다 하면 되겠지, 그지? 요거 실수해가지고 2번 한 친구들 많이 있던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2번으로 넘어갈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직선을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그리고 원래 주어져 있던 그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쌤이 지금 까만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다시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요렇게 평행이동한 직선을 쌤이 초록색이라고 쓴다고 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뭘까 궁금할 수 있기는 하잖아. 자, 쌤이 그림을 우선 한번 그려보면 어찌됐건 이동 후의 그림 이거라고 하고 이동 전의 그림을 이거라고 할게. 평행이동에 의한 거니까 기울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2다라는 걸 준 거야. 맞지? 근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워도 2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워도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워도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선택해서 구하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이 위의 점 하나와 이 초록색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기는 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쌤이 그려놓은 이 두 직선 중에 뭐가 공개되어 있는 직선이냐면 3x-4y 플러스 12는 0. 요 까만색으로 표현된 이동 전 직선이 공개가 되어 있는 거야. 초록색은 물론 이렇게 주어진 값에 따라서 찾아낼 수는 있지만 굳이 찾아낼 이유가 없다는 걸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거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공개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쌤이 파란색으로 나타내 볼게.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요런 거 아무거나 그런 다음에 k만큼 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만큼 이동된 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이 초록색 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래서 어떤 점을 딱 찍어서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초록색 위의 점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점에서부터 요 까만색으로 표현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 결국엔 뭐야? 2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쌤이 최초에 찍었던 요 점을 뭘로 삼을 거냐 하는 건데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x절편이나 y절편이야. 쌤이 y절편으로 한번 삼아볼게. x가 0일 때 y가 3이지. 그래서 0,3은 원래 주어진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거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점이 될 거고 그 점은 평행이동 후 직선의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k만큼 이동했고 k-1만큼 이동하니까 k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너희도 알 수 있지. 그지? 얘는 요 초록색 직선 위의 점. 그러면 어떤 점을 잡아서 직선과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면 원래 주어져 있던 이 직선과 요거와
뭐다? 방금 구해낸 초록색 직선 위의 점 사이 거리가 뭐다? 결국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어서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거리가 2인데 그거 공식에 의하면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해서 더하지, 그지? 9 더하기 16 절대값 취하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이 절대값 속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3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플러스 12. 자, 계산이 좀 필요한데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될 것이고요. 그지? 그리고 절대값 속의 거를 계산하면 4 빼기 k가 됩니다. 됐지? 따라서 k-4라고 써도 상관없잖아. 절대값 속에서는. 그러면 이게 10이 되고, 즉 k-4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절대값 풀리면서 k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 즉 따라서 k는 4 플러스 10, 14 이거나 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인데 지금 문제에서 양수를 구해라 하니까 뭐가 답이다? 14가 답이다. 3번이네. 자, 이 문제는 너희들 쌤이 방과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 직선을 구해가지고 식이 복잡한 식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황하고 하다가 답 못 구하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가냐면 결국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야 되고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둘 중에 요거를 활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를 아느냐, 그걸 알아야지 계산을 했을 때 쉽게 계산이 되도록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되겠지? 3번 문제. 자, 요 문제도 앞에 거와 어찌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평행이동이 점의 평행이동을 알려준 거야. 맞지? x, y가 x 플러스 p, y 마이너스 2p가 되었다는 건 요건 점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 점의 평행이동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이동된 만큼 그대로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지금 x, y가 이렇게 평행이동 됐다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된 거냐면 마이너스 p가 아니라 그냥 p, y축으로는 2p가 아니라 마이너스 2p만큼 평행이동 됐다는 걸 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우선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지? 그래서 요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포물선을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당연히 포물선이 되지? 그게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쌤이 이동전이라고 한번 하면 이동전의 경우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8x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얘를 어찌저찌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이동 후에 방정식을 찾아낼 수는 있을 거야. 찾아낼 수는 있는데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왜 그런 거야? 이동 전, 이동 후 우리 평행이동을 얘기할 때 결국에 포물선은 포물선으로 이동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 포물선이라는 게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걸 x축으로 y축으로 어쨌든 평행이동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점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야. x축으로 뭐 y축으로. 이 점을 만약에 이동시키면 x축으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들을 이동을 시켜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국 포물선이더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이동 전의 꼭지점이라는 거는 이동 후의 꼭지점으로 결국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어때? 이동 후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동 후에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야? 이동 후에 포물선의 꼭지점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동 후에 꼭지점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지? 그러면 뭘 보면 된다? 이동 전의 꼭지점을 보면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평행이동에서 꼭지점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 꼭지점 어떻게 찾느냐? 바로 요 주어진 요식. 요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내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완전제곱식 만들기네. 자, 완전제곱 만들어보자.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완전제곱 어떻게 만드냐면 절반제곱 그거 기억나냐? 그래서 절반제곱을 해주면 x 빼기 마이너스 8의 제곱,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해주고 이 4를 제곱한 16을 다시 빼주는 거야. 절반제곱 절반제곱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렇게 분배한 결과 플러스 16이잖아. 뒤에 마이너스 10이랑 붙어서 플러스 6이 된다. 그러니까 꼭지점 얼마야? 꼭지점 4,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4,6을 방금 얘기했던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 4에서 p만큼 플러스 p 해주면 되지. 6에서 마이너스 2p만큼 6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뭐다?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는 건 결국 뭐다는 거냐면 y가 0이다.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0이다 하고 씩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p는 얼마야? 3이다. 되겠지. 자, 이 문제 풀이에서 너희들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동 전 식이 나온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동 후의 식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점만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복잡한 식을 만들어내서 그거의 꼭지점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되겠지?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이번에는 원의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를 읽어보면 원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도 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찾는 건 일도 아니긴 한데 자, 이 문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이동한 후에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동한 후에 쌤이 원을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러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나 봐. 그때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원방정식에서의 복습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우리 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이 있고 방금처럼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현을 만들게 되면 요 빨간색의 길이는 어떻게 찾느냐면 여기서 요 현을 나타내는 곳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야. 90도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주면 교점까지 이어주면 요건 반지름이지.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은 얼마야? 6이니까 쌤 6이라 쓸게. 맞지? 그런 상태에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쌤 그 길이가 아니라 이만큼 길이였는데요. 그래.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그리게 되면 요 좌우에 있는 삼각형이 어때 보여? 이제 합동이고 실제로 합동이야. 보여가 아니고 실제로 합동이 되어서 요 길이만 구하게 되면 그거의 2배를 하면 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 이 색칠한 요 삼각형이 뭐야?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삼각형이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요 길이고 하나는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요 길이만 이제 찾아내면 되겠다. 맞지? 요 길이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뭐야?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뭔데? 요 직선 알아내야 되고 요 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직선은 이미 주어져 있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그럼 나는 요 녀석만 알면 끝인 거야. 요 녀석. 그지? 그러니까 평행이동 후에 뭐만 알면 된다? 중심만 알면 된다. 이동 후 방정식이 아니라 중심만 알면 돼. 그러면 이동 후의 중심은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동 전 중심으로 알 수 있지. 이동 전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리고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x축으로 1, y축으로 2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동 후의 중심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이동 후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 피타고라스 쓰면 x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 한번 해볼게. 자, 우선 d를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씁니다. 루트 1 플러스 1 절대값 치고 요 녀석을 요 식에다가 대입한 거를 절대값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루트 2분의 얼마지? 8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요걸 정리를 해주면 4 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소환시켜서 피타고라스 쓰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4 루트 2 이게 d지. 이게 d야.
그것이 6의 제곱이 된다. 반지름 제곱. 할 수 있겠지? 쌤, 그럴까? 운동이 안 될까봐. 여기 6이었고, 90도고, 요게 쌤이 D라고 했고, 지금 이게 지금 4루트 2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걸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 됐지? 그러면 X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 정리해서 적어보면 36, 32 이렇게 되네. 그래서 4가 나오고, x는 뿔마 2가 나오는데 x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쓸 수 없고, 그래서 x는 2.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뭐라 했어 아까? 요만큼이 x면 현은 뭐다? 2배. 그래서 4. 되겠지? 그래서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구해야 하는 건지 뭔지를 알고 내가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냅다 대입해가지고 식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면 효율적이지 못하게 돼서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됐지?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원인데 이번에는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네, 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야. 그러면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원일 건데 그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이게 단서야. 이걸로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이동 후에 중심을 찾아서 위에 있으니까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이런 생각 하겠지. 그럼 내 목표는 뭔데? 이동 후에 중심 찾기야. 이동 후에 중심 찾기 어떻게 한다고? 자, 앞에 문제랑 완전 연결이지. 이동 전 중심을 알면 돼. 이동 전 중심을 알기 위해서 식을 봤더니 식이 완전 제곱 형태, 즉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뭔지 확 보이지 않지.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 식을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서 중심을 찾아야 된다. 이건 거지. 그래서 x제곱, y제곱,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이다라는 걸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표준으로 바꿔보면 x-1의 제곱 빼기 1. 자, y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원래 있던 마이너스 4. 자, 쌤이 말없이 좀 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있으면 뭐 된다? 절반제곱 절반제곱 해준다 했지. y제곱 플러스 4y 절반제곱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원래 있던 꼬다리.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위아래식이 완벽하게 똑같고 완전제곱을 만든 거야.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9네. 되냐? 나 이거 왜 했어? 중심 찾으려고 했다. 이동 전의 중심은 1,-2입니다. 그거를 y축 대칭한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찾아야 하는 이동 후의 중심. y축 대칭 그러면 x의 보호 바뀌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얘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3x 플러스 k. 여기 위에 있어서 대입을 해주면 된다. 됐지? 그럼 대입을 실제로 해주면 마이너스 2는 3 플러스 k가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라고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쌤이 문제 푸는 순서나 어떤 생각 방향이 어떤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제 풀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마지막 6번 문제는 어때? 두 점이 주어져 있고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을 때 A, P, B, Q, Q, B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와서 너희들 잘 알고 있을 거고 중단어에도 나와 있지. 자, 이거 아이디어 뭐야?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최소값 찾는 거잖아. 보자. 자, 지금 이렇게 B를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면 알다시피 요 B'에서부터 Q까지 그은 직선과 요 Q에서 B까지 그어놓은 직선이 결국 어때? 또 길이가 똑같다는 거 너희들 알지?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요 A를 X축 위에 대칭을 해주면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A'와 P를 이은 직선 선분과 A와 P를 이은 선분이 결국 뭐다? 합동에 의해서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쌤이 만약에 여기를 주황색으로 P와 Q를 주황색으로 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면 AP 파란색 그리고 PQ 주황색 그리고 QB 초록색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그게 결국 뭐다?
요 대칭 이동한 녀석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와 같다. 인 거지. 근데 지금 어때? 꾸부렁, 꾸부렁. 이렇게 가니까 최소값이라 얘기할 수 없지. 어떻게 가는 게 최소값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쭉 직선으로 이어가는 게 최소값이고, 그때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돼야 된다? 각각 p와 q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p와 q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거고, 결국 최소값이라는 건 쌤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길이, 즉 a-부터 b- 사이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쌤이 쓰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결국에는 내가 구하는 건 뭐가 됐다? a-와 b- 사이의 길이가 되더라. 그러면 a-는 뭐냐면 a의 x축 대칭 6, 마이너스 3. b-는 뭐냐면 3,5의 y축 대칭, 즉 마이너스 3,5다 인 거야. 그러면 a-와 b- 사이의 길이는 뭔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빼서 제곱 빼서 제곱 81 더하기 빼서 제곱은 64인가? 되어서 145가 됩니다. 더 이상 완전 루트 밖으로 나올 숫자가 없기 때문에 답을 찾아보면 4번이다.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S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X라는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는 거지, 문제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집합과 달리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에 맞는 원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집합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s의 원소, y도 s의 원소인데 그 s의 원소 두 개를 어떻게 하라? 지금 주어진 식처럼 계산을 해라. 이게 문제인 거지. 되겠나, 얘들아? 자, 그러면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쌤은 이렇게 풀이 한번 해볼게. x라는 원소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는 0인 거, 두 번째는 1인 거, 세 번째는 뭐야? 2인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그지? 0이면서 1이고, 0이면서 2이고, 뭐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 맞지? 쌤이 그냥 대충 이렇게 쓸까? y는 0일 수도 있고, y는 1일 수도 있고, y는 2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원소라고 하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 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 녀석이 얼마가 되니 이게 문제인 거야. 됐지? 그럼 x가 0이니까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뭐야? y제곱만 남을 거고, y제곱은 0, 1, 2니까 얼마 나와? 얘는 0, 얘는 1, 얘는 2의 제곱 4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이거를 재활용할 거거든. 이거 갖다가 어떡할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x가 1이고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는 어떻게 되니?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실제로 해볼까? x가 1일 때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0 대입을 해주면, 잠깐만 여기 살짝 쓸게. 1 빼기 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 y가 0일 때 값 적어주고, 그지? 그리고 1일 때의 값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1 나오겠네. 2일 때의 값은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야? 3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자, 마지막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해주는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 녀석에 x에다 2를 먼저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2y 플러스 y제곱이 되고, y가 0일 때에는 얘가 4인 거 금방 나오고, 1일 때에는 4 빼기 2 더하기 1 되니까 3인 거 나오고, 2일 때에는 4 빼기 4 더하기 4 해서 4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전부야, 맞지?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본 거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0, 그지? 1, 그리고
우선 적어주고 0, 1, 4 적어주고 1 적으려고 했더니 1 적혀있고 1 적었고 3 안 적었으니까 3 적어주고 4, 3, 4 다 적혀있으니까 끝났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하니까 얼마야? 8. 5번이 답이다. 되겠지? 8번 문제.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가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뭐다 얘기하기가 힘들지, 그치? 근데 두 집합 사이의 조건이 뭐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A가 B에 들어가고 다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또 A에 포함된다. 즉 뭔데? A랑 B는 집합으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지?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X를 구해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건 물론 이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야? 원소끼리 모두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쌤이 지금 원소에다가 색칠을 조금 해볼 텐데 5에다 색칠하고 2에다 색칠하고 3에다 한번 색칠을 해볼게. 그러면 5는 2나 3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5는 절대 2나 3이 될 수 없어. 그럼 결국에는 5는 뭐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x제곱 마이너스 4x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한 가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5다. 이걸 풀어내면 x 값이 하나 튀어나오겠지. 두 개가 튀어나오겠네. x제곱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1과 5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나 5가 아니면 뭐다? 요 5랑 요 원소 x제곱 마이너스 4x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지.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나 5 중에 하나가 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지?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 x가 5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답이다 라고 결정하면 되겠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a 집합을 한번 써보면 실제로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5가 될 거야. 그럼 b 집합은 어떻게 돼? 2 주어져 있고 요건 5가 된다 했고 여기 3이니까 서로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 조건을 만족하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럼 만약에 5면 어떻냐 한번 찾아보면 A라는 집합을 5를 대입해서 적어보면 마이너스 10, 9, 5 이렇게 나오고 B라는 것은 말했듯이 2, 5, 3 나오니까 A와 B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질 못해.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지 하면서 답을 2번이다 하면 된다는 거야. 9번 문제. 자, 9번 문제 굉장히 전형적인 부분집합 개수 문제거든. A가 주어져 있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를 구해봐.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 밑줄 친 요 녀석이 무슨 말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문제다 볼 수 있거든.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A와 B가 어떤 집합인지 원소나열로 한번 살펴보면 12의 짝수니까 2, 4, 6, 8, 10 이고 B라는 건 12의 소수니까 2, 3, 5, 7 9는 아니지, 그지? 2, 3, 5, 7 요렇게 A와 B 집합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럼 결국엔 관건은 이 밑줄 친 요 녀석이 뭐냐 하는 거지. 자, 요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쌤이 우선 먼저 필기를 해볼게. A와 B의 합집합이 B다 하는 것과 A와 B의 교집합이 A다 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 자,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초록색과 주황색이 합집합하면 주황색이 된다. 초록색과 주황색이 교집합했을 때 초록색이 된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한다는 걸 알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한번 보여줄게. 합집합이 B가 된다라는 것이 모두 이 두 가지 모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걸 알면 이 문제 풀기가 좀 쉽습니다. 자, 쌤이 요 두 조건을 하나는 1, 하나는 2라고 하고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볼게. 2번부터.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아가지고 A와 B의 차집합에 합집합이 X야
이렇게 되어 있어. 맞지? xy의 합집합이 x야. 그러면 쌤이 살짝 색칠해보면 초록색과 주황색이 됐어. 그럼 뭐야? 초록색이, 아이고, 초록색이 주황색에 쏙 들어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저거에 의해서 위에 보여준 저 성질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면 초록색에 해당되는 A 차집합 B라는 게 주황색에 해당되는 X에 쏙 들어가 라는 이야기로 풀이가 된다. 됐지? 그래서 2번은 뭘 얘기하냐면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돼 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저 녀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니? 라는 건데 X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그게 A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거를 너희들 이렇게 접근을 보통을 했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위에서 본 거와 같이 X와 A의 여집합이 A에 쏙 들어가로 풀이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해낸 요 녀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특히나 X와 A가 어떤 관계를 갖는 건지를 알려주지를 못해, 충분히. 맞지?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왼쪽에 있는 요 주어진 녀석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보자. 이거 교집합이고 합집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이게 뭐야? 분배 법칙이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면 X와 A의 합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으로 쓸 수가 있어. 좌변이. 그럼 이 좌변을 정리해보면 여기가 뭐대 얘들아? 여집합과 그냥 A 집합의 합집합. 전체 집합이 되지. 그럼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 그럼 뭐야? 요 집합이 되지. 따라서 X와 A의 합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좌변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시 한번 적어볼게. X와 A의 합집합이 A가 된다. 색칠 다시 해볼까? 초록색과 주황색의 합집합이 주황색이 된다. 그러면 뭘 의미한다? 얘는 초록색이 주황색에 쏙 들어가를 얘기한다.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저 녀석도 결국에는 뭐다? X와 A 사이의 관계가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구해낸 얘와 얘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한 번에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얘와 얘를 써보면 A 차집합 B가 X에 포함이 되고 이 X는 다시 A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 돼버리지. 그리고 얘가 뭐니? 몇 개니? 이걸 묻는 거고. 자, A와 B의 차집합이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이 얘거든? 그럼 차집합이라는 거 뭐야? A에서 겹치는 거 빼고 다 쓴 거지. 따라서 얘는 2 빼고네. 4, 6, 8,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는 2 포함해서 이잖아.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나 지금 X 궁금한 거거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X라는 녀석은 4, 6, 8, 10을 반드시 가져야 돼 라는 뜻이지. 그리고 이 X라는 녀석의 후보는 원소의 후보는 2, 4, 6, 8, 10 외에는 쓸 수 없어 이런 이야기지. 왜냐하면 X가 A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여기에 없는 7 같은 거는 X의 원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됐지? 그럼 그런 부분집합 X는 몇 개니? 인 거지. 봐봐. 방금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한번 살려 써보면 4, 6, 8, 10은 뭐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는 가지고 있던지 가지고 있지 않던지 상관은 없어. 근데 제가 후보가 되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로 X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뭐다? 몇 가지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한 개, 두 개,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답은 1번이고 그 두 가지를 실제로 생각해 보면 뭐야? 2가 들어간 집합. 즉 2, 4, 6, 8, 10 요거지? 2가 안 들어간 집합 4, 6, 8, 10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요 녀석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한 요 부분, 요거 되게 대표적인 공식 같은 건데, 요 부분을 쌤이 공식처럼 외워서 풀어도 되고, 내신 시험이니까 이거를 외워서 풀지 않고 이해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 푸는 것도 알려줬었잖아. 맞지? 쌤이 그거 참고 영상으로 여기다가 링크 할 테니까 그거 보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봐. 쌤이 아예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10번 문제. 자, 10번 한번 해보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으로 주어져 있고 그거의 부분 집합 1, 2, 3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자, A가 지금 결정이 돼 있고 B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 자, A와 B의 교집합이 두 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A와 B의 교집합이 두 개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1과 2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두 번째는 뭐야? 2와 3일 수도 있지. 세 번째는 1과 3일 수도 있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교집합이 1과 2다라는 건 지금 내가 B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잖아. B의 집합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과 2가 B에는 속해 있지만 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냐면 3은 B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맞지? 만약에 B에 3이 들어가 있으면 교집합이 두 개가 아니라 1, 2, 3, 총 3개가 돼버린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1과 2는 들어있고 3은 절대 들어갈 수 없도록 B를 만들어야 돼. 인 거지? 근데 B는 뭐야? U의 부분집합이야. U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B의 원소는 1, 2, 3, 4, 5, 6 중에 몇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지. 7 이런 거는 B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1, 2는 반드시 포함, 3은 절대 포함하지 마. 자, 이걸 어떻게 나타내? 자, 이것 중에 얘는 반드시 포함. 근데 얘는 절대 포함하지 마. 그럼 나머지는 어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B라는 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세면 된다?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다 곱해서 8가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배웠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2와 3은 어떤 의미야? 마찬가지잖아. 2와 3은 B에 들어있고 1은 들어있으면 안 돼. 얘는 속해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만 달라진 거다 볼 수 있냐면 여기만 달라지는 거지. 뭐야? 2와 3은 반드시 1은 안 돼. 이렇게. 그리고 4, 5, 6은 상관없어. 즉,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총 8개. 해보나 마나 요 세 번째 경우도 어떻게 돼? 8개. 그러니까 답은 3번.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저 일반적인 집합의 원소와 관련된 실생활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를 쌤이 푸는 걸 좀 눈여겨보니까 애들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막 하는 걸 선호하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그래서 쌤이 보여주는 방법을 좀 따라서 해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전체 100명의 학생에게, 그지? 조사를 했더니 국어 좋아하는 학생, 수학 좋아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는 거야? 전체 U의 원소의 개수가 100이야. 맞지? 국어 좋아하는 학생을 쌤이 A라고 해버릴게. 그러면 국어는 NA가 68이라는 소리지. 그럼 수학 좋아하는 집합을 B라고 하면 53.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네.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23명. 그때 한 과목만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아예 안 그리는 건 아니야. 자, 전체 집합을 그리고 A, B 그린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어디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야. 봐봐. A 한 과목만 좋아한다라는 건 국어만 좋아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수학만 좋아하는 학생이잖아. 국어만 좋아하는 거 봐봐. 여기는 뭐야? 국어랑 수학 둘 다 좋아하는 거고 얘는 국어 수학 다 싫어. 맞지? 그러니까 국어만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럼 수학만 좋아하는 건 여기겠네. 쌤이 빗금 치고 있는 요 부분이 뭐야?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집합 부분인 거야. 그럼 여기 색칠된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 근데 지금 보면 쌤이 아직 체크를 덜 한 게 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지금 좀 삐뚤게
캡처가 돼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바로 요 바깥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맞냐? 자,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저거를 23명이라는 걸 이제 원소로 써보면, 집합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23명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그래서 문제에 글로 주어져 있는 걸 모두 다 어떻게 했다? 쌤이 식으로 다 표현해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쌤이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면, 전체 A와 B의 전체 그 합집합에서 뭐를 빼면 되겠다? A와 B의 교집합을 빼면 될 것 같아 라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벤 다이어그램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아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내가 구해야 할 첫 번째는 합집합이고, 두 번째는 교집합이고, 마지막으로 빼면 된다 인 거지. 그럼 합집합을 먼저 한번 구해보자. 합집합을 어떻게 구하지? 보니까 여기 합집합과 관련된 조건 하나가 보이네. 합집합의 여집합이 23이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을 뺀 것이 23이야 라는 이야기고, 전체 집합이 100이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딱 나오지. 어떻게 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7이다. 그치?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77이야. 써놓을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치? 교집합 개수 구하면 돼. 교집합을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아직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써먹었거든? A의 원소 개수도 알고 B의 원소 개수도 알고 결국에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한번 써먹으면 되지. A 합집합 B는 A 원소에다가 B 원소 더한 다음에 뭐를? 교집합 빼면 돼. 그리고 난 이걸 구해야 돼. 맞지? 그럼 봐봐. 합집합이 77이고 이 68이고 B는 53이고 나 이거 몰라. 어떡할까? 얘를 좌변, 얘를 우변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끝이지, 그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계산하면 얼마냐? 121에서 77을 뺀 거고요. 그치? 그럼 44인가? 됐지? 따라서 여기가 44 나옵니다. 그럼 답이 얼마일까, 얘들아? 33이겠지? 그치? 자, 문제 푼 학생들 중에 막 여기다가 막 68 적고 여기다 53 적고 여기다 23 적고 이렇게 푼 친구들 있지. 그렇게 풀어도 이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다 식으로 이끌어내고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내가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알겠지?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진리집합과 관련된 문제이네. 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두 조건 중에 Q라는 조건은 부등식 영역으로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요 녀석 P라는 조건은 A가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 그럼 이 A를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냐면 요 조건 P면 Q가 참이다라는 것을 만족한다라는 게 요 A를 결정하는 조건이 될 거다라는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요 녀석을 풀어서 Q의 진리집합이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지를 우선 봐야 된다. 해보자. x 빼기 10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풀려? x 빼기 10이라는 게 1보다 크거나 x 빼기 10이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 거 맞지? 맞냐 얘들아?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1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뭐야 지금? 얘가 쌤이 Q를 구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게 좋다 했다. 그지?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9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11이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1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Q라는 녀석을 구해낼 수 있었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뭐야? 파란색으로 쌤이 체크해 놓은 요 P라는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딨냐 하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A 마이너스 1까지
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나, 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P이면 Q이다를 얘기하고 있지? P이면 Q이다라는 말을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가 Q에 쏙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P가, 즉 파란색이 까만색에 쏙 들어가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림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되면 어때? 파란색이 회색을 넘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A-1이고. 맞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 그림의 해석을 뭘로? 식으로 써주면 A-1이 9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즉 작아야 돼. 되겠지? 근데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뭘 따져봐야 돼? 같아질 수는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같아질 수는 없을까에 대한 대답은 뭐다? 그려보면 알지. 여기서부터 A-1이 9랑 같아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까만색으로 표현한 녀석이 파란색을 쏙 먹고 있는지, 파란색이 쏙 들어가는지를 보면 돼. 쏙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지.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할 수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정리해보면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제 대값은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13번 문제. 자, 아까 12번 문제가 조건을 주고 진리집합으로 해석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뭐야? 진리집합을 주고 조건 사이, 명제 사이의 관계를, 조건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는 문제인 거야. 맞지? 방향이 좀 다르지, 그지? 그러면 이걸 보면서 결국엔 옳지 않은 걸 골라내야 되거든? 그지? 근데 방법은 뭐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는 너무 많거든, 참인 명제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참인 명제를 다 나열한 다음에 그거랑 비교하는 건 좀 좋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간다? 보기가 딱 5개로 나와 있지. 그럼 이 보기들을 다 어떻게 바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꿔가지고 비교하자. 이게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Q이면 not S다라는 걸 진리집합의 관계로 표현을 해보면 뭐다? Q가 쏙 들어가 어디에? S 여집합에. 맞지? 그러면 문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Q가 not S, S의 여집합에 들어가는지. S의 여집합이라는 요 녀석의 바깥쪽에 Q가 있니? Q가 있어. 참이네, 참. 따라서 얘는 참.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차근차근 해보자. P이면 not R이야. 그럼 뭐야? P가 R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 그게 맞니? 라는 거고, R의 여집합이라는 건 요거의 바깥쪽이거든. 바깥쪽에 P가 쏙 들어가니? 들어가. 방금 사투리 좀 썼네. 들어가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알았잖아, 너희들. S가 P이다. S이면 P이다. S가 P에 쏙 들어간다. 그러니 S가 P에 쏙 들어가 있는 3이. 계속하자. 3번. 4번. R이면 not Q다 라는 건 R이 Q의 여에 쏙 들어가 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문제에서 R은 어디 있어? R 여기 있네. Q의 여집합, Q의 바깥쪽에 R이 쏙 들어갔니? 쏙 들어갔네. 3. 자, 4개 봤는데 다 참이네? 그럼 5번이 답일 거야. 5번 해볼까? not P이면 not R이다. 그럼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속 들어가니? 인데, 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쌤은 사실 여집합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R이면 P이다로 바꿔보는 거야. 왜냐하면 대우명제라는 것이 참이면 얘도 참일 테니까. 맞지? 그러면 not을 다 없앴으니까 R이면 P이다는 R이 P에 쏙 들어간다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여집합을 없앨 수가 있지. 그러면 R이 P에 쏙 들어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R은 P랑 전혀 관계없는 서로소지, 그지? 그러니까 쏙 들어가지 않아. 즉 거짓이야.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가 대표적인 산술기하 평균에 관한 문제네, 맞지? 자, 문제를 봅니다. 주어진 이 식이 최소값 어쩌고저쩌고 산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눈치 보면서 너희들 어떤 식으로 많이 풀었냐면 그냥 막 이렇게 간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갖다 쳐보자. 아무 생각 없이 산술기하 평균을 딱 때려가지고 얘는 2의 루트에 2x 플러스 1 곱하기
x-1. 자, 이거 만족해, 안 해? 만족한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고 그 각각이 1보다 크다일 때 여기가 0보다 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이게 만족해. 만족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을 계산했을 때 얘가 숫자로 나와 안 나와? 숫자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숫자로 안 나오면 여기가 식이 나와버리는데 얘의 최소값을 알 리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내 목표는 뭐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숫자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걸 우선 첫 번째 목표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숫자가 되지? 인 거고 그 숫자가 되는 방법은 이미 많이 봐서 알지? 약분. 맞지? 약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분모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너희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자 부분에 있는 요 녀석을 잘 건드려가지고 x-1이라는 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 답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식 조작을 여기다가 준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다 식 조작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했어. 한번 해보자. 결국엔 요거를 여기를 뭘로 약분되도록 x-1로 약분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봐봐. 최고차항 수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약분시킬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위에 있는 저 식과 이 식이 같아질 수가 없지? 어떻게 돼야 돼? 2x는 맞춰줬고 마이너스 2인데 얘는 플러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 3을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 식이 어때? 똑같아.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 3을 뒤로 뺄게. 됐나?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지. x가 1보다 크니까 0보다 클 거고 요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면 어찌 돼? 2배의 루트에 2x-1 곱하기 x-1분의 2. 쌤이 여기까지만 썼어. 여기까지가 산술기하 평균인데 지금 얘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 뒤에다가 그대로 붙여줍니다. 맞지? 그러면 내 의도대로 아래 위 분자 분모의 형태를 똑같이 했으니 약분되면서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루트 안에 남는 게 2의 제곱, 루트랑 함께 계산되면 2. 그래서 여기가 4, 여기 3까지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냐?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얘의 부등식이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고 무조건 최소값이 7이다 해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이라는 게 최소값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 뭐야? 등호가 성립해야 돼. 등호가 성립할 시에 최소값이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쌤이 강조해서 설명했지, 그지?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느냐인데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하지 언제? x-1과 x-2배의 2 요게 같아질 때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2 약분되고 양변에 x-1을 곱하면 x-1의 제곱이 1일 때 등호가 성립해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x-1의 제곱이 1이 되는 건 언제냐면 x-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자, 오른쪽 위에다 좀 쓸게. 그러면 x-1이 1일 때는 x가 2인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가 0인 거지. 요때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 지금 등호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지? 여기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0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x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할 거고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소값 7이 맞아. 따라서 a는 2가 되고 최소값 m은 7이 되어서 답은 5번.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그 3단 논법이나 그 대우 명제와 원래 명제의 진위 여부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쌤이 어떤 학생 푸는 걸 봤더니 어떻게 이거 뭐 마치 국어 문제처럼 막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 오답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반드시 이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문자로 바꿔가지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걸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 한번 보여줄게. 봐봐. 전기장치에 누전이 생기면
배터리가 방전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쌤이 전기장치에 누전이 생긴다라는 걸 조건으로서 쌤이 n이라고 쓸게. 누전의 알파벳 n. 어쨌든 직관적으로 방전된다니까 b. 주어진 명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b.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지 말고 이걸 보고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겠어? 방전되면 시동 안 된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돼? B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시동을 S라고 한다면 not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N이면 B이다가 만족하고 B이면 not S다가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봐봐. N이면 B고 B이면 not S니까 뭐까지 만족한다 얘기할 수 있어? N이면 B이고 B이면 not S. 3단 논법에 의해서 이 명제가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마찬가지로 또 뭐도 얘기할 수 있냐? S이면 지금 이걸 대우 명제로 바꿔보면 not B이고 not B이면 not N이다 까지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면서 경리은 디귿 리을의 진위 여부를 보는 거지. 자, 기억을 한번 써보면 뭐다? 누전이 생기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N이면 not S. 자, 쌤이 만들어 놓은 여기서 요거에서 지금 기억이 맞는지 한번 찾아봐봐. N이면 not S, N이면 not S. 여기 있네. N이면 not S.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네. N이면 not S. 기억 참. 됐지? 니은도 해보자. 누전이 아니면 시동 걸린다. 누전이 아니면 시동 걸린다. not N이면 S다. 자, 문제에서 not N이면 S다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글씨에 현혹되지 말고 시동 걸리면 누전 아니다. not N 이렇게 되지. S면 not N 있어 없어? 여기 있네. 3. 자, 리을 시동 걸리지 않으면 not S이면 누전 생긴 거다. N이다. not S이면 N이다. 어디에도 없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16번 문제. 마지막 16번 문제 같은 것도 너희들 증명 자체를 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지? 빈칸을 메꿔 넣는 건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라는 거를 뭘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 거야. 넣어보자. 대우를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명제의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찾아보면 이란 뜻이잖아. 이 명제의 대우는 뭐야? A, B가 짝수이다를 부정해서 앞으로 갖다 놓는 거지. A 또는 B가 짝수다라는 걸. 그러면 A, B 모두 뭐다?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지? 그래서 홀수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A, B가 짝수다를 부정해서 뒤로 가니까 A, B도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에는 홀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정수 들어가 있는 3번과 5번은 틀렸어. 됐지? 쭉 읽어. A와 B가 홀수니까 뭐야? 2K 플러스 1, 2L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 너희들이 생각할 필요 없지.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럼 A, B에다가 2K 플러스 1과 2L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했더니 이게 되네? 니은을 찾아야 돼. 그럼 뭐야? 이 니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걸 정리해서 2로 묶어내고 나머지가 니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2K 플러스 1과 2L 플러스 1을 정리합니다. 4KL, 2K, 2L 플러스 1인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2로 묶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로 묶이는 거지. 그러면 2KL, KL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야? 이 뒤에 있는 요 식이 니은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니은을 찾는데 뭐 어떤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를 정리해서 요런 꼴로 만들었을 때 요 부분을 찾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분배 법칙 인수분해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되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골라내면 뭐야? 요거 틀렸네. 그래서 2번, 4번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정수다. 따라서 A, B는 홀수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가 참이 되는 거 맞잖아. 대우 명제가 뭐다?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겠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답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 문제가 빈칸 넣기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증명 자체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앞뒤 상황을 인과관계로 보면서 채워 넣는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형성평가 다 해봤는데 자, 마무리 잘해서 이번에 시험에 대박 날 수 있도록 하세요. 화이팅!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